위해서. 안녕하세요. 건강지혜 꾸지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정모입니다. 오늘은요, 일요일인데 경북 지역에서 약 4시간 가까이 차를 타고 왔다고 그러시더군요. 저희 고객님이셨죠. 그런데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소식이 없다가 오늘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뇨 환자이신데요, 이거저거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건강 상태는 오히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좀 나빠지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주제를 제가 뭘로 해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방랑자식 건강관리는 건강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돈도 잃게 된다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분께서 저하고 인연을 맺은 지는 거의 한 4년 6개월 전이에요. 그때 공복혈당이 200에서 300 정도,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당뇨 환자 천만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쭉 상담을 하신 뒤에,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하란 대로 한번 꾸지뽕으로 혈당을 잡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정말로 열심히 제가 요구하는 대로 음용 방법이나 또는 선택된 제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잘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복혈당이 한 120에서 30 사이 오르내리는 정도까지 개선이 됐었죠. 그랬는데 이분께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아유, 꾸지뽕도 당뇨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혈당이 요즘은 어떻게 나오세요? 그랬더니 어떤 때는 120도 나오고 30도 나오고 100 미만으로 가야 정상이라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은 효과가 없나 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초 저하고 인연을 될 때 공복혈당은 거의 200에서 300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의 경우 당뇨 환자가 된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1년 정도 된 사람, 5년 정도 된 사람, 10년 정도 된 사람 전부 다 틀리겠죠. 그리고 연령,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회복이 좀 빠르겠죠. 그런데 나이가 많다 보면은 어때요? 효과가 좀 천천히 나타나고 효과도 한계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체질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인슐린을 분비하는 장기의 현 상태가 어느 정도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해하시기 쉽게 개수상으로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이와 같이 인슐린을 내뿜는 기능이 100%라고 했을 때, 여기 한 50% 정도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하고 약 30% 정도밖에는 기능이 안 남은 사람하고 어떨까요? 틀리겠죠. 그러고 또한 생활 습관, 우리가 당뇨를 성인병이라고 하지만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서 식습관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고요? 생활습관병은 생활습관을 개선시키지 않고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약간의
개인차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한테 최초에 상담으로 오셨을 때 그때는 200에서 300 정도 되니 이러다가 제가 인슐린을 맞게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었죠. 그런데 지금 120에서 30이라고 보면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 아닌가요? 우리가 통상 100 미만을 정상이라고 하나 100에서 126까지를 위험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120에서 30 정도 된다고 보면은 위험 구간 정도까지 개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더니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우리 고객님들 중에 저하고 상담을 하고 꾸준히 음용을 하면서 노력을 하다가 소식이 없을 때는 절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미 이 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나 마나 주변에서 나 어떤 거 먹고 효과를 많이 봤어. 그래서 이분께서는 그분이 구전을 통해서 이야기한 식품을 먹으면 좀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방송을 하는 저도 만약에 제가 환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약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야기인즉슨 주변에서 어느 누가 무엇이 좋다더라 하게 되면 솔깃하게 그게 지금 더 좋을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면 모든 식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고 본인의 체질을 기준해 가지고 이거를 분석해서 이거는 몇 점짜리, 이거는 몇 점짜리 이렇게 분석되는 거는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자라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내가 당뇨가 됐건 고혈압이 됐건 부인병이 됐건 또 어떠한 질환을 갖더라도 어떠한 식품을 먹었을 때 단기적으로 효과를 만족스럽게 볼 수 있었다면 그거는 그분에게 체질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쭉 근위혈당 조절이 되다가 120에서 30 사이에서 멈춰지고 더 이상 안 내려오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그 효능에 한계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질환을 가진 기간이 어떻게 되며 또 그분의 현재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 수준이며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식습관이나 운동 이러한 걸 얼마나 꾸준히 노력을 해주느냐 또 해당 장기에 지금 현재 기능이 얼마 정도 남아있느냐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오다가 멈춰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 체질에 맞냐 안 맞냐는 이미 본인이 만족스럽게 효과를 보시면서 좋아하셨다면 일단 체질에 맞다라고 식별이 된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요 끝이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금전적 욕심도 끝이 없게 되어지는 거고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의 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는 그날까지 건강하니 살까 또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없이 건강해진다면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살아야죠.
그렇게 아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이렇게 회복되는 단계를 제가 저도 뭐 이제 공직 생활을 마치고 귀농한 지 13년째이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을 접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한마디로 해서요, 이게 이제 당뇨의 혈당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이 위치가 100이라고 하는 정상 수치의 기준선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떠한 식품이나 약품을 먹었을 때 꾸준히 내려와 가지고 정상까지 오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선상에서 머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려오다가 멈추게 되면은 이분은 건강 회복의 어떠한 그 최상의 위치가 이 레벨까지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선상에서 이거를 수준 유지를 꾸준히 해 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수준에서 멈추게 되면은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돼요. 다른 것을. 그런데 다른 걸 더 좋은 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겠죠. 그런데 더 좋은 거를 찾기 위해서 이것도 조금 먹어보고 저것도 조금 먹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장기간 음용을 하시다가 일정 기간 이제 본인들이 이탈을 하셨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는 여러 가지를 먹어봤는데 꾸지뽕 먹었을 때보다도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마다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은 거를 먹었는데, 그럼 어떤 면에서 더 좋은 거냐? 그거는요, 더 비싼 거를 먹어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먹어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혈당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대한 회복도 과욕은 해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은 초창기에 먹었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한 효과를 보게 되면은 그 식품은 내 체질에 맞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건강관리 식품으로 접하면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거저거 옮겨 다니면은요, 효과를 볼 수 없게 돼요.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지난번에도 유튜브 방송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60조에서 100조 개라고 해요. 그런데 4개월에서 1년 사이에 계속 죽고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양분 찔끔 저거 양분 찔끔 이렇게 주어가지고 사실 효과가 나타날 때쯤 되면 다른 식품으로, 또 효과가 좀 나타나려고 하면 다른 식품으로 옮겨 타는 셈이 돼버리거든요. 진짜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환을 식품으로 치유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완치가 없는 질병이라고 한다면 장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체 독성이 없는 거, 강산성이나 이러한 식품 자체의 어떤 특이한 성질을 가진 거, 또는 잔류농약이 있거나 중금속에 오염된 이러한 식품들을 피하시는 게 좋죠. 그런 식품을 장복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혈당은 좀 조절되는데 도움될지 모르겠으나 다른 장기가 나빠져 버리게 되면은 결론은 몸이 더 나빠지는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 회복에 대한 어떠한 목표치도 본인의 각종 건강 상태나 나이나 또는 그 질환을 앓게 된 기간이나
생활 습관이나 모든 걸 고려해서 적정 수준을 목표화하고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수준 유지를 위한 건강관리 방법, 이거를 쓰시는 게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건강관리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의 주제를 방랑자식 건강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건강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금전적 손실도 보게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